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상황인데 직무 배제가 됐어도 국군 통수권은 또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국무총리가 탄핵에 의해서 예. 직무 대리를 하지 않는 한은 뭐 그렇게 유지되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 예. 대해서 뭐 우려를 표시하는 것도 뭐 좀 이해는 돼요. 예. 한동훈 대표가 그 4일 언제죠? 4일인가? 그 만났을 때 4일 아니죠. 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점심에 예, 예. 만나서 그때 주장한 것도 왜 도대체 방첩사 그리고 탄핵안 표결하기 하루 전에 그렇죠. 예, 예. 그제죠, 그러니까 예, 그제. 예, 예. 그제 만났을 때 점심 만나서 왜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사령관들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예.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따졌다고 해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 내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외시킨다고 뭐 문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신 걸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그 3명을 전부 다 이제 직위에서 배제시켰잖아요. 예. 직무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의총을 하면서 4가지 안 그러니까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수사를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그 제2의 그 계엄은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임기를 포함해서 본인의 어떤 직무를 이선으로 후퇴한다. 예. 라는 것들을 선언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이제 그걸 대통령이 선언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야당에서는 뭐 그렇게 뭐 야 누가 비상계엄 할 줄 알았어? 맞습니다.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뭐 저희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대통령이 무슨 극단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저는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민석 의원 이제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뭐 얼마든지 야당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표현 중에서 보면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는 저는 그때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민주당이나 무슨 자기 반대 세력을 종북 세력이나 뭐 그 반국가 세력을 모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계엄을 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예. 다 계엄을 안 하겠다는 얘기만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고 예. 국회에서도 그런 식의 발언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계엄은 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중죄로 처벌될 것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아십니까? 사형까지도 가능한 죄예요. 무기와 사형만 있죠. 그렇죠. 자, 중죄로 처벌이 예정돼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극단적인 행동.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한테 여전히 권한을 맡겨두고 그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하겠다. 그런 게 저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에게 여전히 무기를 쥐어준 상태에서 자, 저 사람이 실제로 그리고 과거에 엄청난 범죄 전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도 야, 뭐 선의를 믿어보지 뭐 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거를 믿고 그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계속 협조를 하는 듯이 보이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범죄에서도 우리가 방조, 교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사는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저런 상황이고 권한을 계속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정지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 협력을 하지 않겠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다음 대선에 누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고 국민들 보고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한번 얘기하시면서 설득 한번 해보세요. 누가 될 거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그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그것이 전부 다 덮여버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재판부의 사법부의 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그 무산돼 버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하다면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사법부도 것이죠. 판단의 시기까지도 결정할 수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거를 무슨 뭐 누가 대통령은 국민들이 만들어 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아니 거죠. 이제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 재판을 제대로 그런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다음 대선에 뭐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은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문제가 그런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하시면서 거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는 아마 국민분들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저희 분명히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우리 당 대표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그걸 아니 놓고서 제가 국민의힘은 말씀드린 반국가 것처럼 세력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분들이 과하죠.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죠. 굉장히 용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 한동훈 대표 보고 본회의장 안에 계신 게 더 안전할 것 같다. 왜냐면 그 당시는 100 몇십 석밖에 안 됐어요. 저희 의석을 세보니까 우리 당은 130 몇 석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반드시 필요했고 실제적으로 그게 도움을 주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했죠. 아 그때 그러나-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그러나 대표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참여하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도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신 의원님들이 없었고 몇몇 의원님들에게 여쭤보면은 실제로 저한테는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일 아니냐. 오죽했으면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 다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는 뭐 어떤 그렇겠냐.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아니, 하는 뭐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여당이 야당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자기 반대자들을 뭐 무슨 세력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듯이 정상이 아니듯이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리매김될 거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취지는 해석인 것이고 어쨌든 계속 그 이런 자체는 식으로 헌법적 해결 방법을 도외시하고 너무 과하다. 반헌법적인 태도를 취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내란을 범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반헌법적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속보 상황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삼계엄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비삼계엄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관련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관련 기자회견 내용도 내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뭔가 관여한 문건이 입수됐다는 의미인가요? 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경에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은 문건이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비서실에서 문건을 작성해서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기술돼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한 내용이 영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이 다 들어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의심 그리고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우발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예. 굉장히 상당히 계획이 됐었고 준비가 됐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성이라고 친다면 범죄성이 더 강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헌법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동참을 안 하시는가? 대통령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이건 아닌 거잖아요. 명백히 저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예.